그 다음에 복부지방 흡입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부지방 흡입술을 많이 하시는데 복부지방을 흡입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영혼까지 힐링하는 의사 조영신입니다. 지방 흡입술이라는 게 뭐냐면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뽑아내는 이런 시술, 지방 흡입술이라고 해요. 저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20년 넘게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데 지방 흡입술 별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술 잘못 받았다가 울퉁불퉁해지고 딱딱해지고 함몰돼, 이런 분도 굉장히 저한테 많이 오시고, 어려운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지방 흡입술은 이러이러한 시술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아무한테나 가서 시술 받으시면 안 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방 흡입하러 가기 전에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지방 흡입술을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냐,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방 흡입술은 지방이 축적된 부위에 있는 지방을 빼는 시술이에요. 예술적 목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허벅지만 굵으신 분들은 가슴, 얼굴살만 빠지고 허벅지살 안 빠지거든요. 하체 비만 있으신 분들, 몸도 날씬한데 팔만 굵어.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 흡입술은 예술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국소적으로 축적된 부위의 그 몸매를 예쁘게 만드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술 제일 많이 하는 베스트 3, 첫 번째는 팔뚝살입니다. 가슴이랑 연결돼 있어요, 팔뚝이. 근데 보통 어깨가 넓어 보여요, 팔뚝살이 튀어나오면. 그래서 어깨 지방을 빼야 돼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아래 팔뚝살 다 뽑고요. 그 다음 팔꿈치까지 뽑고 겨드랑이살, 그 다음에 브라라인까지 다 뽑는 시술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고, 옷을 입었을 때 가장 태가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첫 번째 부위고요. 두 번째 부위는 종아리를 수술하는 병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종아리 지방 흡입술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아킬레스건 라인을 만든다든가 앞종아리 쪽에 있는 살, 이런 부위, 그 다음에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 라인의 지방 흡입까지 하는 그런 시술이 제일 많고, 세 번째는 허벅지 지방 흡입을 많이 합니다. 허벅지는 자세히 보면 굉장히 뚱뚱하고 살이 많거든요. 타 병원에서 수술 많이 하고 오신 분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쪽 바깥쪽 지방만 뺐는데 나머지 부분은 살이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허벅지 앞쪽 라인이라든가 허벅지 뒤쪽 라인, 그 다음에 무릎까지 연결되는 무릎 라인, 엉덩이가 연결되는 엉덩이 라인까지 잘 흡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부위를 하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입니다. 그 다음에 복부지방 흡입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부지방 흡입술을 많이 하시는데, 복부지방을 흡입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랫배가 지방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만 뽑거나 옆구리살이나 윗배는 딱딱하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지방을 못 뽑아요. 흡입을 하러 왔을 때 아랫배만 빠져갖고 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흡입을 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랫배,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윗배, 그 다음에 옆구리 뒤돌아서 러브핸들까지 뽑아내야지 만족하는 시술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병원 수술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근데 경력은 다 화려해. 어떤 병원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피부하고 근육 사이 있는 지방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뉼라가 지방층에서만 움직여야지 되는 좋은 수술이에요. 그래야 수술 잘하는 병원입니다. 근막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뽑아내면 일단 안 아픕니다. 통증이 없고 멍과 붓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멍과 붓기가 없는 사진이 많은 병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뽑은 부위가 캐뉼라 자국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신경을 많이 건드리거나 다른 부위를 많이 건드리게 되면 그 부위가 딱딱해지면서 울퉁불퉁해져요. 울퉁불퉁해지는 사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끈하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방 흡입 수술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어깨도 못 뽑아요, 팔꿈치도 못 뽑아요, 뭐 팔목도 못 뽑아요. 못 뽑는 데 너무 많은 거. 내가 원하는 부위 어디든지 다 뽑을 수 있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등 뽑은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뽑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흡입을 하고 나면 처지잖아요. 처지지 않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흡입 후에 리프팅, 타이트닝을 해주는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뉼라를 집어넣어 흡입을 하니까 구멍을 뚫은 자리를 없앨 수 있어야 됩니다. 흉터까지 없애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조건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부작용 얘기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부작용을 일부러 만들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일부러 만드는 의사는 없습니다. 근데 지방 흡입술이 왜 어렵냐면 캐뉼라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이거 블라인드 테크닉인데 들어가서 캐뉼라가 어디서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의사 선생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꾸 다른 데를 건드려서 그 부위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부작용은 의사 선생님의 술기에 따라서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흡입을 했는데 너무 아프게 뽑아, 멍이 많이 들어. 막 그런 병원에 가면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하고 부작용이 많이 생기겠죠. 스킬에 따라서 부작용의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방 흡입술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꼭 지방 흡입술이 필요한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딱 맞는 시술을 이제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병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미용 수술은 쇼핑이 아닙니다. 의술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고 좋은 결과가 있는 병원에 가셔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만 안녕.